유튜브를 1년 넘도록 쉬었다. 철저히 친지들의 클릭과 사랑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라 이 정도 공백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사실이다. 주변 지인 2분 정도가 왜 유튜브를 더 이상 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다. 나는 지인의 질문에 그냥 피곤해서 못하겠다고 대답했다. 물론 그게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영상을 만드는 게 재밌었고 우리 가족의 모습을 담아두는 것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6태 후 자는 시간을 줄여가며 영상을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 피곤하게만 느껴졌다. 난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실 거짓부렁이었다. 피곤하게 영상을 편집했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조회수에 힘이 빠진 것도 있다. 하지만 이 이유 때문만으로 1년을 넘게 쉰 건 아니다. 그동안 나에겐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지난 10월 첫째 온유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다. 아내는 온유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의심을 했지만 난 그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고 상호작용이 적었지만 난 그냥 이중 언어를 받아들이는 아이의 단순 언어 발달 지원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조심스러운 의심은 조금씩 더 확신으로 바뀌었고 이거 누구 거야? 결국 우리는 영국 의료 시스템에 이를 알리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영국은 한국처럼 우리가 원할 때 바로 자폐 검사를 할 수 있지 않다. 최종 관문인 의사느님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야 하는데 느려터진 영국 시스템 덕분이기도 했고 코로나 기간까지 겹치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대면, 비대면 총 3명을 거쳐 거의 1년 만인 작년 10월 최종 관문인 의사느님을 드디어 만났고 의사는 온유를 30분 정도 보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진단을 내렸다. 의사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그 못은 아내와 나의 마음에 박혔다. 덤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왔지만 사실 그때부터 참 많이 혼란스러웠고 모든 일에 쉽게 집중할 수가 없었으며 머리도 마음도 어지러웠다. 아이의 자폐 진단을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다. 여러 단계를 거쳐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엔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섞여 있다. 진단 직후엔 후진 영국 시스템의 오진일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러다 갑자기 진단을 받아들이며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오랜 시간 끌어온 영국 시스템에 화가 치밀어 오르다가 지금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마음이 평안하기도 하며 온유가 더 어렸을 때부터 조심스럽게 의심을 해온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내 자신에게도 화가 나기도 했다.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과정들이 계속해서 한동안 반복됐다. 어쩌면 지금도 난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진단이 내려진 후 아내와 난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덤덤한 척 조부모님들께 이 사실을 알렸다. 그리고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의사가 한 긍정적인 말들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어른들의 걱정을 덜어드림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위로하고 있었다. 아내는 밤낮으로 자폐 스펙트럼 관련 책들을 읽었다. 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많이 읽진 않았다. 자폐 관련 영상을 찾아보긴 하였으나 그 또한 많이 보진 않았다. 어쩌면 계속해서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고 책이나 영상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곤 했다. 올해 4월 우리 가족은 3년 만에 한국에 다녀왔다. 온유의 돌잔치 이후 처음 방문이었고 지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에 다녀왔다.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주일은 격리 기간을 거쳤고 남은 2주 정도 우리는 한국의 언어 치료도 경험하고 자폐 검사도 진행하고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도 받았다. 한국에서의 자폐 검사는 좀 더 체계적이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느꼈다. 내심 영국에서의 진단이 오진이길 바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영국과 동일하게 나왔다.
6개월 동안 조금 단단해진 줄 알았지만 전혀 아니었다. 진단 결과를 듣는 순간 또 한 번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다. 한국에서 집중 치료를 받으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온이가 앞으로 영국에서 계속해서 살 거라면 영국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다. 영국의 언어 치료나 자폐 치료의 전반적인 퀄리티는 그래도 좋은 편에 속하지만 무상 의료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혀 부족한 리소스와 예산 탓에 영국에서는 거의 치료를 받기가 어렵다. 영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었다. 영국 생활을 정리할 마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영국에 돌아온 후 온유의 모습을 보니 더 많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태어나 자란 곳이라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유는 영국에서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온유는 얼굴 표정이나 마음이 굉장히 편해 보였다. 밥도 더 잘 먹고 밤에 잠도 더 잘 자는 모습을 보며 아내와 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온유의 발달을 도와주는 일은 단거리 달기가 아닌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했다. 전문 치료사의 집중 치료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땐 결국 부모인 우리가 치료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온유가 조금이라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꾸준히 발달을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밤낮으로 긴 고민 끝에 우리는 영국에 남기로 했다. 아내는 온유의 홈 ABA 치료사가 되었다. 정말 감사하게도 가까운 지인 중 ABA 전문가가 있어서 슈퍼바이저를 꾸준히 받고 있다. 온유의 언어와 행동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그에 맞춰 온유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언어와 행동을 교정하고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시간을 갖고 있다. 감사하게도 온유는 엄마와 함께하는 이 치료 시간을 정말 좋아하고 하루 종일 이 시간을 기다린다. 온유는 7월에 유치원을 졸업하고 9월부터는 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다. 영국은 만 4살부터 학교에 간다. 온유는 자폐 스펙트럼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려운 아이들이 가는 특수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온유는 또래 정상 발달 아이보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분명한 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다. 그 성장하는 모습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온유는 변함없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다. 자폐 스펙트럼은 그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모든 케이스들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무조건 이 아이를 어떠한 정해진 틀에 억지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 먼저 우리가 이 아이의 세계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바라는 건 크지 않다. 우리 온유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 온유에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 온유가 조금은 덜 힘들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세상 속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더 이상 힘들어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순 없다. 진단이 내려진 후 마음이 참 아팠고 우울하고 힘든 날들의 연속이었다. 지금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젠 조금은 알 것 같다. 마치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서서히 보이게 되듯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이다.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지난 1년 울고 웃다가를 반복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 오늘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이 되었다.